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도 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 3국 외교차관들이 26일 도쿄에서 협의회를 갖고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All of this behavior, all of it, is reckless and deeply destabilizing to the region. We urge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provocations, and we remain committed to dialogue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strong and close allies to the United States. Our commitment to defending both countries is ironclad, and we are clearly bound together by common security interests. 셔먼 부장관은 이어 미한일 3국의 긴밀한 공조를 거듭 강조하면서 이번 회담은 오랜 동맹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변함없는 약속을 강조하며 일본과 한국 등 동맹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 건설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은 전 세계 안보에 영향을 준다며 핵무기 사용이 세계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안보리 회원국 모두가 이해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조현동 차관과 일본의 모리 차관 역시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비판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3국의 긴밀한 공조와 대북 억지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3국은 북한이 끝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今後核実験を含めさらなる挑発行為がある可能性を踏まえつつ北朝鮮の完全な非核化に向け地域の抑止力強化に加え安保理を含む国連における対応外交的な取り組みといった観点から一層緊密に連携することで一致いたしました。 이번 미한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는 지난 6월 한국 개최 이후 4개월 만에 열렸으며 다음 3국 협의회는 내년 초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7차 핵실험 시점과 관련해 다음 달 7일 미국의 중간선거 전까지 계속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은 26일 열린 한국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실험장인 풍계리 3번 갱도가 완성돼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며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국 중간선거 전인 11월 7일 이전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난달 28일 업무보고 분석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습니다. 윤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동향에 대한 국정원 보고와 관련해 진전된 내용이 있었지만 보안성을 요구한다고 판단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최근 북한 도발 동향에 대해서도 향후 예측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의원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한국 측 시설을 철거했다는 BOA 보도와 관련해서는 금강산 관광시설이 대부분 철거된 현장 사진을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고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커티스 스케포러티, 빈센트 브룩스, 로버트 에이브람스 등 전 주한 미군 사령관들이 한국의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을 만나 북한 문제와 미한동맹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은 26일 이들 전 사령관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며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긴밀한 공조가 매우 기묘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또 전직 사령관들이 재직 당시 북한 도발에 대해 미한 양국이 일치 단결했던 점을 상기하면서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지금과 같은 시기일수록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직 사령관들은 이날 오후에는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만나 미한 동맹이 계속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최근 전례 없이 고도화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한 간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신포 조선소에서 새 잠수함 진수를 준비하는 이례적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 민간 연구단체가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 잠수함이나 다른 유형의 미확인 잠수함이 진수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어떤 경우라도 영내 미사일 방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24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올해 말 탄도미사일 잠수함 SSB나 다른 유형의 잠수함을 진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8월 1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함경남도 신포조선소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최근 2달 동안 신포조선소 내 2개의 선박 건조동과 안전 계류장에서 주목할 만한 활동 증가가 관측됐다면서 이는 북한의 잠수함 진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위성 전문가 조셉 버뮤데즈 CSIS 선임연구원은 25일 BOA에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지난 2달 동안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 진수와 관련한 바지선과 텔레스코픽 크레인의 움직임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You don't normally move these vessels to these positions unless you're going to work on a vessel or you're going to launch a vessel. So all this suggests that they were working on the submarine itself, the existing Simpo-class submarine, or they were working on the barge, both of which are possible. However, this level of intensity hasn't been seen for a while. 버뮤데즈 연구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잠수함이나 다른 유형의 미확인 잠수함 진수 중 하나 혹은 모두를 올해 말까지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며 어느 쪽이든 이는 북한의 공격적인 탄도미사일 움직임과 핵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t will make the job of missile defense harder for both Japan and South Korea because most of them are expecting a missile attack, if it does come, to come from the north, if it's South Korea, and from the west, if it's Japan. And that's the way they have their missile defenses arranged. Now, if a submarine, a new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submarine, goes out to sea, it can be anywhere. It could be further north, it could be further east, it could be further south, and this complicates it even more, the missile defense aspects of it. 버뮤데즈 연구원은 또 북한이 기존과 다른 유형의 미확인 잠수함을 진수할 경우에도 그동안 파악했던 북한의 능력을 완전히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기존 잠수함 전력도 증강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한국 당국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장소이기도 한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내 이동식 건물 외벽이 해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여 만에 움직이면서 주목된 건물인데 북한이 실제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또 동쪽 함경북도 무수단리 동해 위성발사장에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섰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가 공개한 24일자 플래닛랩스의 고화질 위성사진입니다. 평소 하얀색이던 동창리 발사장 내 로켓 조립 건물의 외벽이 뜯겨진 듯 내부를 드러낸 모습입니다. BOA가 11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 조립 건물이 원래 위치에서 서쪽으로 약 40m 이동했다고 보도한 이후 약 열흘 넘게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이날 한쪽 벽면의 해체가 확인된 겁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이 조립 건물이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물의 이동처럼 외벽 해체도 실제 발사를 위한 준비 과정인지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where we can see that the North Koreans have all but removed all the wall sidings for the rail mobile structure. So whatever they're going to be doing with that appears to be, at the moment, a little bit superficial. But as time progresses, we'll be able to determine exactly what they're doing. 서해 발사장에서 약 1km 떨어진 로켓 엔진 시험장의 북동쪽 지점에는 폭이 약 12m인 비포장 도로가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도로는 17일부터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해 18일과 20일 사이 도로의 형태를 갖췄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 엔진 시험장의 반대편 방향으로 약 2km 이동하면 동남쪽 해안가 지대로 연결되는데 지난 8월 촬영된 구글어스의 위성사진에선 이 일대에 단층 건물 20여 개가 새로 들어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진 군부대 막사로 보이는 건물 5개 정도만이 있던 곳이지만 현재는 20개가 넘는 건물들이 형성돼 북한이 이곳까지 위성 발사장을 확장하려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서해 위성 발사장의 반대편인 함경북도 무수단리의 동해 위성 발사장에서도 최근 큰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동해 위성 발사장의 지난 5월 위성 사진을 보면 발사대에서 서쪽과 동쪽으로 200m 떨어진 지점에 각각 빨간 지붕을 한 주택 63채와 10채가 있습니다. 이 대규모 주택단지는 지난해 중순까지만 해도 없었지만 작년 8월부터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슈멀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로켓 발사 핵심 시설이 밀집한 지대에 주택단지를 조성한 점에 주목하면서 동해 발사장 활용을 중단하고 대신 서해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서해상에서 불법 해상 선박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BOA가 25일 북한 서해 초도 해상을 촬영한 플래닛 랩스의 24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초도 남단에서 약 1.5km 떨어진 지점에 길이 100m로 추정되는 선박 2척이 작은 선박 한 척을 사이에 두고 접선 중인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100m 길이의 두 선박은 모두 앞으로 적재함이 덮개로 덮여 있는 듯 밝은 색을 띠었지만 뒷부분은 열린 듯 어두운 색상으로 확인됐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등에서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번에 포착된 북한 초도 인근의 서조선만, 즉 북한 서해 일대를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했습니다. 1969년 대한항공 칼기 납북 피해자 가족이 북한에 납북자 송환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인철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는 26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벌인 1인 시위를 통해 한국 정부가 북한에 납북자 송환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 국회와 정부는 납치자 특별법을 제정해 납북자 문제를 좀 더 깊이 있는 시각으로 다루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관련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칼기 납북 사건은 지난 1969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를 북한 공작원들이 납치한 사건으로 당시 탑승자 50명 중 39명만 귀환하고 황 대표의 아버지 황원 씨 등 11명은 아직 송환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